안녕하세요, 각진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고요. 작년 이맘때쯤 유튜브를 제가 채널을 만들고 좀 채널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우왕좌왕 하다가, 취업이 어렵게 됐는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제 일에 집중하느라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올린 뭐 사연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활동도 안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분의 사연을 이제 허락 없이 제가, 어, 읽어서, 그런 부분 조금 걱정돼서 일단은 영상은 내렸어요.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영상은 내렸고, 아,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시작하려는 유튜브 활동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이 채널을 성장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뭐 건강하지도 않고 활동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좀 어떤 콘텐츠를 정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제 얘기를 이제 하나씩 들려드리면서 채널을 성장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또 언제 잘릴 수도 있고, 뭐 오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앞날을 생각해서 이 영상을 그냥 없애는 것보다 이제 시간 날 때 틈틈이 이제 올려서 채널을 키워가는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 영상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짬 날 때마다 좀 게으름 피지 않고 올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집에만 있어요. 진짜 밖에 안 나가고, 장 보는 것도 뭐 요즘 배달이 잘 돼서 배달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외모를 전혀 가꾸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흰머리도 많은데 염색도 전혀 안 하고 있고 파마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아서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와요. 뭐 추워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이해 좀 부탁드리고, 지금 마이크가 지금 이게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아,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지금 마이크로 제 목소리가 녹음되지는 않고 아무튼 울려서 들리거나 작게 들릴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입 가리는 용도로 쓸게요. 그 치아 교정 중에 있어서 앞니를 좀 많이 뺐어요. 치열도 안 좋고 또 이게 또 잇몸도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은 아주 보기가 너무 안 좋고 말하는 것도 지금 너무 힘들더라고요. 발음도 안 되고 뭐 입에 짝짝 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뭐 발음도 세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땐 상관없는데 또 영상을 찍으려 하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게 많네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 얘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고 영상 올리고 그러면서 채널을 키워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움직임이 자꾸 이제 중년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몸무게가 나가면 관절에 또 무리가 따를 수 있어서 죽기 살기로 빼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잠깐 뭐 저와 인연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류마티스 관절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보통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걸리는 뭐 무릎 질환, 뭐 관절 어떤 질환이라든가 그렇게 이해하실 텐데, 저는 어렸을 때 걸렸어요. 어렸을 때 8살 때 참 많이 어렸을 때 그 병이 찾아왔는데, 그때 다리가 아마 발목인지 무릎인지 제가 제 기억으로는 많이 쩔뚝거리며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때는 신경이 쓰였는데 이게 성장통인지 아니면 제가 한번 사고가 났었는데 그 후유증인지 좀 그렇게 보셨다가, 결국에는 3학년 때 제가 이제 큰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게 돼요. 이제 그때 그 의사가 하시는 분이 이거는 치료약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원인도 모르고 그런 이제 희귀한 질병이다. 그리고 만약 애가 아프거나 그럴 때 이제 그 통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약을 복용하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그리고 심한 운동 같은 거는 좀 피해야 된다. 그 정도로만 듣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병은 아니라고 하니까 안심은 하는데 애가 이제 비리비리 하고 어쩔 때는 걷지도 못하는 것 같다가 또 어쩔 때는 잘 걷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엄마는 또 옛날 분이세요.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그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딸하고 그 모녀 관계가 아니라 할머니랑 손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엄마가 나이가 그때는 있으셔갖고 옛날 분이다 보니까 어떤 그 민간요법에 의지를 많이 했어요.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이제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야 되나 공부를 하시고 뭐 이제 정보를 얻기보다는 어떤 민간요법에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병을 키웠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이게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계속 반복하는데 어렸을 때니까 아프면 그냥 누워있고 또 이제 괜찮아질만 하면 또 밖에서 뛰어놀고 그러면서 관절이 좀 점점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제가 완전히 이제 전신으로 그 전에는 무릎이나 발목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다리를 계속 절거나 아프다고 하거나 그랬었는데 또 물건을 들려고 했더니 팔에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팔까지 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이게 이제 전 관절로 모든 관절로 이제 퍼진 거예요. 퍼져서 거의 이제 식물의 인간처럼 누워야 했었던 시기가 왔어요. 네, 제가 생각해 보건데 민간요법으로 뭐 이상한 걸 다 먹어봤는데 그래도 통증은 심하니까 그때까지는 약국에 가면 약 처방 없이도 증상이나 말을 하면 의사처럼 약을 처방해 줬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어디 약국에 뭐 신기하게도 낫게 하더라 그런 약국들이 뭐 동네마다 몇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약국이 이제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뭐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하는 약국이 있었는데 거기서 약을 진짜 수십 가지고 되는 약을 어렸을 때부터 먹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스테로이드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거를 먹었는데 스테로이드제는 어느 정도 일정 약은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을 해주는데 그거는 그게 약국에서처럼 무지막지하게 처방받아서 먹으면 괴사가 오고 또 부작용이 좀 심한 약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의사 처방 없이 약을 막 제조해서 먹었던 때고 먹으면 또 안 아프고 쉽게 또 접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병을 더 키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 고관절이 무너지면서 걷지를 못해가지고 그때 식물인간처럼 된 거로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서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아플까? 그 전에는 아프다 안 아프다 반복하면서 물론 이제 병은 점점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릎이 약간 붓기가 생겼는데 그 붓기가 어느 순간은 이제 가라앉지가 않고 무릎 꿇는 자세가 이제 나오지를 않고 뭐 점점 이렇게 약간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긴 했어도 일상생활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제 전신으로 갑자기 이제 탁 오는 바람에 아마 고관절이 아팠던 게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 아무래도 그 어떤 스테로이드제 약국에서 그렇게 많이 받아 먹었던 게 저에겐 독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서도 큰 병원에 가지 않고 그때 이제 방치가 됐어요. 아 이제 이 병이 못 고친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뭐 큰 병을 다시 갔으면 좋으련만 어린 마음에 저는 또 무서웠고 근데 큰 병을 가지 않고 그나마 준
좀 작은 병원, 아직 개인 병원은 아닌데 준종합병원 정도 가서 또 뭐 거기서 가서 뭐 어렵다는 말만 듣고 왜 이제 왔냐 뭐 그런 이상한 말만, 이제 왔냐가 아니라 뭐 의사들은 그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게 좀 가슴이 뭔가 병원을 더 가기 싫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제 왔냐, 왜 이제 왔겠어요. 치료약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갔겠죠. 그때도 그런 얘기만 듣고 그냥 이제 와가지고 그냥 스테로이드제만 계속 처방받아서 먹었어요. 게다가 그때 어느 순간 뭐 이제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 거의 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저는 집안에서만 대소변을 받고 아무런 뭐 미래에 대한 그런 것도 뭘 계획하거나 그럴 처지가 안 됐는데, 뭐 이제 TV나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병도 수술을 할 수 있다. 인공관절을 삽입해서 관절의 기능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있다. 뭐 그런 거를 봤는데, 어린 나이에 아직 그때 청소년기 때는 인공관절 수술도 아직 성장기라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언제 수술을 했냐면 20대 후반, 중반에서 후반 될 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돼요. 그때 아주대에서 그 민병헌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았었는데, 또 관절 수술로 또 유명하다고 그래서 또 거기로 찾아갔었어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인공관절 수술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수술인데 젊은 나이에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큰 수술이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걷지를 못했거든요. 관절은 어느 정도 굳었나? 그러니까 다리를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도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서니까 엉거주춤 일어서서 걷는 것도 안 되고 해서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젊은 나이에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수술인데 너의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그냥 사람처럼 살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뭐 아플래 그걸 선택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이제 방치가 되다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이 기회가 아니면 제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무조건 저는 수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행이 가능할 정도만 수술을 하는 걸 계획을 잡고 양쪽 무릎 하고 오른쪽 고관절 이렇게 해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3군데를 해요. 근데 다 4군데를 다 안 한 게 그냥 걸을 수 있게 보폭이 나올 수 있을 정도만큼만 이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죽을 만치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물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얼마나 통증이 심하냐면 한창 아플 때는 딱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침대에서 걸터 앉거나 뭐 바람만 스쳐도 이렇게 움직임이 나한테 전달되면 그 통증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통증기가 지나가면 아프니까 그 관절을 잘 안 쓰고 안 움직이게 되면 그대로 굳거든요. 근데 그래서 무릎을 피 펴지지 않는 무릎을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수술을 하면서 다리를 판때기를 붙였고 쫙 펴갖고 수술실에서 나온 건데,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가지고 그때 무슨 마약성 진통제도 놔주셨는데 그게 3시간을 못 갔어요. 그래갖고 살이 쭉 빠지더라고요. 스테로이드 때문에 뭐 얼굴이 땡글땡글 했었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 얼굴이 달덩이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살이 쭉 빠져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어거지로 폈는데, 걸을 때는 구부린 자세보다는 핀 자세가 낫기 때문에 지금도 무릎은 못 구부리지만 그래도 걸을 수는 그때부터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술을 하면서 그때부터 약을 복용했는데 이제 스테로이드제가 아닌 이제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먹었어요. 지금도 그 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라조피린이라는 약을 처방받아 먹었었거든요. 그거를 먹고 그 아마 면역이 너무 강하면은 스스로 이렇게 뭐 몸속에서 전쟁이 나니까 그 면역을 억제시키는 약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약을 이제 수술도 끝나고 이제 뭐 이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약을 먹다 안 먹다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저녁부터 이제 몸이 무겁기 시작하고 잘 때 무지하게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서 뻑뻑하고 그리고 막 주먹도 안 져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오후 늦게 돼서 이제 관절이 그나마 조금 풀리고 그런 게 반복이 되는데 어느 날 그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밤만 되면 아프고 그런 증상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혹시 저 약을 끊어도 되는지 혹시 검사 한번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그 류마티스 수치가 정상이라서 약을 안 먹어도 되겠네 하고 간단하게 끊게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류마티스는 완치라는 게 없대요. 이렇게 뭐 정상 수치가 돼도 어느 순간 컨디션이 안 좋거나 원인 모를 어떤 이유에 있어서 또 발병할 수 있고 그리고 완치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미 저는 관절이 다 망가졌거든요. 지금 목도 누가 뒤에서 인사하면 목을 돌려서 왔어 그래야 되는데 이 목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팔목, 손목, 손가락, 무릎 뭐 관절이라고 생긴 데는 그 기능들을 다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수술해서 다 예후가 좋은 건 아닌데 그나마 저는 수술해서 예후가 좋아서 걸을 수 있었고 몸이 완전히 100%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닌데 제가 걸을 수 있게 된 거에 그 내 삶이 이제 그때부터 또 한번 뒤바뀌어졌거든요. 인생이. 그래서 사회활동도 조금 할 수 있었고 집안에만 갇혀서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20대 초반 그 중요한 시기를 다 집안에서 혼자 버텼는데 그리고 또 다리 수술하고 밖에 나갈 수 있게 되니까 또 이제 밖에 나가는 게 또 신세계를 접하게 됐죠. 그때부터.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영상이 길어지면은 편집하기도 어렵고 말을 버벅거리는 거는 또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올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에는 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또 저처럼 만성질환 질환으로 사회생활 못하시고 집안에서만 이렇게 집안에서만 계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해요. 뭐 속으로 그 병을 갖고 겉으로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단 활동을 못 하시고 만성질환 때문에 고통스럽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시는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또 어딘가 저처럼 있을 건데 힘내시고 저도 이 나이까지 잘 버텼습니다. 후유증도 있고 마음의 후유증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받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저 같은 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도 나누고 서로 힘도 북돋아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줄이고요. 말을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다음에 다시 저의 얘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